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올림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SK증권 경인지점 이재규 차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이재규 차장님의 지난주 탑픽주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그때 100만 원 아래에서 94만 원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여전히 11%대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이후부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주 안에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무려 120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차장님.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더 가져가 볼까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꽤 이제 지난주부터 좀 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영민 매니저님께서도 잠깐 이야기해 줬지만 방산 쪽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계속해서 자주국방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적인 스탠스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관련되어 있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방산 쪽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먼저 오늘 장에서 강한 조선과 방산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가 좀 쉬어가다 보니까 이 수급이 조선과 방산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조선사가 연초부터 LNG 운반선 수주 잭팟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언론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한화오션 등 기업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이달 말에 캐나다를 합동 방문할 예정입니다. 바로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지금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올해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화오션이 지금 미국에 있는 필리 조선소 외에도 미국 안에 있는 다른 조선소 인수를 검토 중이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 조선주들로 강한 매수세가 붙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이 소식에 대형 선사부터 지금 조선 기자재까지 지금 불기둥을 내뿜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었잖아요. 다시금 상승 랠리에 신호탄을 쏘는 것인지 오늘의 상승세 분석해 주시고요. 또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반도체 때문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없으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를 때 저는 지금 그쪽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쪽에 너무 살 걸 후회하지 말고 조선방산을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조선방산주가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겪을 만큼 겪었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위치가 부담스럽지 않아서 저는 조선주 충분히 지금도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조금 시장의 수급이 좀 쏠리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심하고 수급 흐름이 너무 빠를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게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다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날 혹은 일주일, 한 달 새에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을 사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월 동안 외국인이 산 종목들 반도체가 위주긴 하지만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도 있고요.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우리가 4대 조선사 중에서는 이제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매수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쪽으로 지금 이제 추세 전환이 이뤄졌고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선 업황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3대 종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후발주자를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HD 한국조선해양 지금도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선주가 가게 되면 당연히 섹터 내에서도 조선 기자재단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진중공업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사의 이런 수주 물량의 증가에 따라서 전후배 수혜가 이런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세진중공업도 지금 거래량이 미미하긴 하지만 지금 조선주의 이런 상승세 흐름이라면 다시 한번 상승세와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업용 밴드, 이런 클램프 등 배관 부품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성광밴드 지금 기술적인 자료로도 봤을 때 이제 61선에서 241선 위로 돌파하려는 흐름이라서 조선주는 이제 앞서 간 종목들을 쫓아가기보다는 지금 후발주자의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 내에서 추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조선 섹터는 지금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급등한 조선주들을 쫓아가기보다는 후발주자로 LG 한국조선해양과 세진중공업 그리고 성광밴드 기업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기업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조선주와 더불어서 오늘 방산주들도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방위비를 증액하겠다 뭐 이런 SNS에 소셜 트루스에 글을 올리면서 방산주들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리 이재규 차장님의 지난주 탑픽주가 연일 급등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베네수엘라 그 석유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린란드에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지금 뉴스가 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차장님. 여기에다가 또 최근에는 방산주 안에서 우주항공 모멘텀까지 있는 기업들 시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후속 기업도 있다면 또 몇 가지 좀 언급을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큰 야욕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어떤 서울대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인지 자주국방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나토 같은 경우에 GDP 대비해서 국방비를 5%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1% 올라갈 때마다 그 시장 규모 자체가 1,000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에서 3%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5%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2,000조에서 3,000조 정도의 시장이 다시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5% 정도만 수주를 따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올라갈 만한 여력은 더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가끔씩 이제 방송 같은 것들을 보면 방산주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들도 가끔 듣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유럽에 있는 기업들과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나게 저평가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ROE라든지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 다른 나라에 있는 방산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PER이 그렇게 저평가라고 보여지지가 않지만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그 실적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분명히 저평가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방산주들은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지만 소부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죠. 그럼 비슷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주항공 쪽이 또 엮여져 있는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말고 한국항공우주도 있습니다. 두 기업이 지금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들도 추가 상승 랠리 기대해보면서 한국항공우주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조방원이 상반기 시장을 이끌었다면 조선과 방산은 지금 이렇게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전은 아직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 현재 1%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BHI도 한 1%대 상승세에 그치면서 조선과 방산에 비해서는 아직 흐름이 약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장중에 인도가 SMR 시장에 대해서 민간 개방을 선언하면서 이 해당 시장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이 소식에 국내 원전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조선과 방산은 이제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었는데 그럼 다음은 넥스트는 원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원전도 계속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인도 정부가 이런 원전에 민간 기업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방하는 법안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SMR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장점을 갖고 있어서 이제 이런 SMR 단계의 설계, 장비 수출로 조금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여전히 올해에도 반도체, 전력, 원전이 포트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조금 더 본다면 우진까지 해서 저는 지금 원전은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잘 하셔서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원전주도 지금 담아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진이란 기업까지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은 오늘 쉬어가고 있는 반도체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삼성전자가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네, 현재도 한 0.8%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13만 9,900원, 거의 한 14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이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여부 재공시 기한 날이기 때문에 ADR 상장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반도체 주가에 또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재규 차장님, 현재 네.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구간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추가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온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 상승은 하겠지만 속도 조절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작년 10월 달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큰 포모를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당시와 지금의 조금의 차이점이 뭐냐면 당시에는 반도체를 매수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군들을 많이 매도를 하고 반도체로 넘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살짝 부진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대차,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본다면 전부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만큼 작년 10월 달에는 다른 것을 매도해서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사야겠다라는 관점이 아주 강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너무 무리해서 매매는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좀 조정을 기다려 보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작년 12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양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약 180조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을 더해보면 한 280조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기업을 더했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지금 40%에서 50% 정도 업사이드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엔 좀 더 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무리하시는 것은 지양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도체 급하게 매수하진 말자. 하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세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반도체에 이어서 이번에는 로봇 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장 들면서 로봇주들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린 PTS, 계양전기, WSI, SP시스템스, SBB테크, 뉴로메카 같은 로봇주들이 또 한 번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이 로봇용 AI 칩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오늘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 저희 12시 부에서 좀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로봇이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까지 올라왔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피지컬 AI 이 대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로봇주 흐름도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CS 이후에도 이런 로봇주들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저는 로봇주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는 섹터 위주로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로봇이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에 많이 상승을 했고 지금 이제 대장주들도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 하락이 거쳤다라고 생각은 좀 안 하는 편이라서 로봇주는 조금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로봇주를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넣어가되 좀 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이제 로봇주를 내가 굳이 좀 사야겠다, 매매해야겠다,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이런 실체가 있는 현대차 그룹주를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굉장한 시세를 내고 있죠. 증권사의 목표 주가도 이제 로봇 밸류를 받아서 50만 원까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세가 좋은 현대차, 오토에버 이런 현대차 그룹주를 이제 로봇주 관점으로 편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는 좀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고 변동성이 짙은 장에는 ETF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주 관점으로 현대차 그룹들을 품고 있는 타이거 현대차 그룹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 개별주보다는 개별주의 이제 조정은 조금 더 기다리고 현대차 그룹주를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로봇주에 대해선 다소 보수적인 코멘트를 주셨고요. 오히려 현대차 그룹주들의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플이 첫 폴더블 폰을
한 가을쯤 9월쯤에 내놓을 것이다라는 한 언론사의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단독 기사인 만큼 약간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삼성전자가 주도해온 폴더블이라는 이 새로운 스마트폰의 시장이 또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할 것 같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그래도 해당 폴더블 폰 관련 종목들은 좀 조용한 모습인데 이럴 때 좀 미리 매수해보는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또 이제 개인의 성향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도 아이폰 유저로서 폴더블 폰이 나온다고 하니까,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사실 지금 애플이 이제 예전만큼의 명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을 때도 그렇게 상승률이 높지 않고, 지금 우리의 시야는 AI로 좀 거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애플 관련주, 부품 관련주, 우리가 트레이딩 정도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굳이 미리 나서서 매수를 할 만큼의 매력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관련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LG 이노텍, BH, 파이nem텍, KIH, 바텍 정도가 있죠. 아직까지는 예쁜 흐름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주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두시고 시세가 나올 때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정도로만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그럼 제약바이오 섹터와 미용기기 섹터 이야기 차례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오전장부터 알테오젠의 시세가 시장에서 돋보입니다. 현재도 알테오젠이 거의 4% 넘게 상승하면서 50만 원 선 탈환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작년에 할로자임 이슈로 급락했던 낙폭을 거의 다 회복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재규 차장님. 다음 주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막을 하는데 12일부터 현지 시간으로 열리잖아요. 네. 다음 주 제약바이오 흐름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1월 달과 2월 달에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테크 ETF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가고 구조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작년과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는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동안 시장에서 잠잠하게 움직임을 보였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CDMO와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바이오시밀러 쪽은 셀트리온이라고 정정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받을 만한 명분을 트럼프가 또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작년에 플랫폼 기업들이 좋았고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관련돼서 라이센싱 아웃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또 급등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나는 좀 안정적인 종목을 원해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른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됐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일본 기준으로 두 종목 모두 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모두 다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눌림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1월 달과 2월 달까지도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2월 달까지는 긍정적인 흐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또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파마리서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현재도 5% 넘게 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장님, 그 외에도 휴원스 글로벌 같은 보톡스 기업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을 제외하면 지금 K뷰티 수혜주로 그동안 거론됐었던 기업들은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이제 뷰티 섹터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요. 실적 시즌 앞두고 뷰티 섹터 전략도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미용기기 쪽도 그렇고요. 화장품 쪽도 그렇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근데 실적을 베이스로 한다면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매력적인데 일단 주가 흐름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파마리서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랜만에. 파마리서치가 이 LNC 바이오라는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나타나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간 낙폭이 너무 과했다라는 부분, 기술적인 반등에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밸류들이 다시 한번 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휴젤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몇몇 기업들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지금부터 이제 기술적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씀 드리고요. 다만 반도체나 바이오나 조선, 방산에 비해서는 모멘텀이 조금 약할 수 있다는 의견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중일 갈등 지속에 따른 관련주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찾았다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일본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의 줄타기 외교 정책이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윤대림 대표님, 장 초반에는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좀 강했다면 지금은 호텔 레저 쪽으로 좀 수급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 관련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 유효할까요? 일단 히토류 관련주 뭐 대표적으로 유니온 차트 보시면 이 윗꼬리는 우리가 웬만하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중일 갈등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호텔 리조트 쪽으로 가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파라다이스를 좀 중장기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호캉스를 가려고 할 때 요 몇 달 동안 예약을 하려고 보면 정말 이 중국인들로 인해서 예약이 예전보다 더 많이 차서 좀 힘들고 가격도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매출도 증가하고 또 카지노 매출도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 섹터 자체를 본다면 히토류 트레이딩보다는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부터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방산 조선주들이 이제 눈에 띄게 좋은데 방산은 좀 많이 올라왔고 네. 조선에서 오늘 세진중공업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이제 기자재단에서 좀 우리가 파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래량이 조금 미미하기는 하는데 좀 이슈만 받쳐준다면 다시 한번 슈팅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는 조선주 안에서 세진중공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재규 차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후속 기업은요? 네, 저는 오늘 한화오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에 MRO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장 많이 받아가는 조선주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작년에는 삼성중공업이 LNG 쪽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2025년도에 수주가 된 물량들을 보면 LNG 선박에 대해서도 한화오션이 7척을 수주를 했고 삼성중공업이 2척을 수주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RO뿐만 아니라 우리가 LNG 쪽에 대한 모멘텀도 한화오션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삼성중공업, 작년에 LNG 쪽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MRO 사업이 이제 또 붙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 다 좋게 보고 있지만 일단 오늘은 제가 한 종목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화오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LNG와 MRO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둘 다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오션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